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체인물 리뷰는 건담올리기 TV에서 김동현님이 요청을 하신 기동사 건담 UC의 주인공 버나지 링크스를 준비해봤습니다. 평범한 학생에서 유니콘의 파일럿으로 라플러스의 상대를 찾아 나서게 된 비운의 소년,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큰일을 겪는 요상한 이야기가 있었던 바로 그 인물, 버나지 링크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버나지 링크스 UC 0080년생으로 작중 나이는 16세입니다. 담당 성우가 우치야마 고귀신데 건담 시리즈에서 다른 역을 맡으신 건 없으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작의 주인공이고요. 공허 콜로니 인더스트리얼 7에 있는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 4계열의 에너하임 공허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 것으로 이제 카디아스 비스트, 어머니는 안나 링크스. 어머니 안나 링크스 같은 경우에 우주세기 86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생아로 자랐지만 이제 어머니가 죽고 이름도 모르는 이 아버지에게 권유를 받아서 인더스트리얼 7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후 이제 학업과 이제 콘체론 정크사에서 소형 모비스트, 뿌띠 모비를 이제 사용을 해서 스페이스 데브리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극히 평범한 학생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일상에 특히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 이제 이러한 매일매일에 이제 뭔가 어긋났다라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느 날 수수께끼의 소녀 이제 오드리 번을 우연히 구출하게 되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녀를 비스트 저택이 있는 콜로니 빌더 메가라니카까지 길 안내를 맡게 되고요. 이제 오드리와의 만남에서 이 어긋남이 없어지는 걸 느낀 버나지가 메가라니카 이후에도 협력을 건의했지만 오드리가 거절해서 일상으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일상으로 통해서 이제 유씨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이제 실제 작중 모습과 함께 좀 보도록 하죠. 네, 수수께끼 소녀의 이제 오드리 번을 우연찮게 구출을 하기 전에 U타입의 기질이 살짝 보이는 장면이 몇몇 있었습니다.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눈에도 보이지 않는 먼 공간에서 빠르게 이동을 하는 유니콘 건담의 이제 테스트, 그 상황을 어렴풋이 깨끗이 알아채는 모습을 하면서 이제 버나지의 심상치 않은 것을 보게 되고요. 몰래 빠져나왔다가 이제 위험구역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 오드리를 또 우연찮게 또 발견을 해서 또 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막을 수 있는 게 자신이기 때문에 이제 콜로니 빌더로 데려달라는 이제 오드리의 요청에 따라서 따라오는 이제 마리다 일행도 이제 다 따돌리고 이제 험난한 여정 끝에 이제 콜로니 빌더가 도착해서 카디아스를 만나죠. 이후에도 이제 같이 자신이 도와주겠다면서 요청을 하지만 이제 오드리는 바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가 싶었지만 이제 인더스트리얼 7의 이제 이 구역 내에서 연방 우주 독립군이었던 론더벨과 이제 네오지온 잔당이었던 소데츠키의 전투가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콜로니 내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제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되죠. 이제 학교 친구였던 이제 미코토나 이제 다른 친구들 이제 또 학생들의 죽음을 목했던 버나지는 이 오드리의 신변을 걱정을 위험을 느껴서 다시 비스트 저택으로 또 발길을 돌립니다. 그러던 도중 이제 부상을 당한 이 카디아스 비스트를 다시 만나게 되고요. 카디아스 비스트는 이제 유니콘 건담을 이제 버나지에게 맡기게 되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어렴풋이 이제 버나지가 자신의 아들 이미 이제 밝혀지죠. 버나지 같은 경우에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어렴풋이 깨닫는 형태로 해서 그런 형태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드리 쪽을 잡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대화였던 것들을 이제 가슴에 담고 유니콘으로 출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데츠키의 모비스트 크샤트리와와 교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NTD가 발동을 하면서 건담의 모습으로 변신한 유니콘 건담을 보여주고 이제 2화로 넘어가면서 압도적인 이제 전투력으로 이제 크샤트리아를 격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직후에 버나지 정신을 잃게 되고요. 이제 모비스트의 무단 사용권으로 인해서 이제 론도벨 측의 감금, 이제 회수가 된 버나지는 이제 피난민으로 이제 보호되고 있던 이제 오드리를 비롯한 이제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유니콘이 이제 비스트에 숨기고 있었던 라플라스의 상자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라플라스 프로그램이 탑재된 특별한 기체이며 현재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버나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나지는 여기서 이제 사정 처치를 또 받게 되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소데츠키의 숙의 리더라고 하시는 폴 프론탈이 타는 신안주에 의한 습격을 받게 됩니다.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버나지가 또다시 출격을 하게 되죠. 이제 리디의 리젤과 협력을 해서 신안주를 몰아붙이는 듯 싶었습니다만 다시 또 갑자기 난입해온 이 크샤트리아로 인해서 붙잡히게 되고 또 공격에 기절을 하면서 이제 붙잡히게 되죠. 끌려가서 자원 이성인 이제 팔라우로 이제 연행된 버나지는 거기에서 소데츠키 병사였던 이제 마리다 크루즈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마리다 크루스와 길보아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며칠 동안 서서 숙식을 해결을 합니다. 같이 보냅니다. 이제 함께 보내는 가중에 이제 이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제 그들이 이제 적이라는 의식이 점차 희미해져 가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또 우연찮게 요거 버나지한테 이제 넬 아가마가 팔라우에 대한 공격이 있을 거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2화가 끝이 나게 되고요. 3화로 넘어가서 전투를 멈추기 위해서 이제 유니콘으로 또 버나지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제 탈출을 해서 나왔더니 델타 플러스 타고 있는 리디와 또 만나게 되고요. 당시 델타 플러스 안에 또 오드리가 같이 있었죠. 지구로 내려가겠다는 이제 그녀를 이제 리디한테 맡기고 자신은 이제 리디가 내려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시 이제 또 크샤트리와 또 교전이 시작이 되고요. 조종사가 마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버나지는 설득을 시도하지만 결국 이제 NTD가 발동하게 되면서 유니콘 건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폭주 비슷하게 유니콘 건담에게 휘둘리면서 크샤트리아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격추 직전에 이제 마리다와 정신 감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이를 상실한 그녀의 기체를 이제 많은 이제 파손이 있었지만 이제 넬 아가마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라플러스 프로그램 측에서 보여줬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수상관저 라플러스의 잔해에 이제 나오게 됨으로써 그쪽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신안주와 또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 어른으로서 자신을 일깨워줬던 다구자 맥클이 눈앞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여기에 이제 버나지는 분노해서 유니콘 건담으로 신안주와 다시 교전을 하게 되고요. 대기권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 상관없이 이제 무리한 전투를 계속 펼치게 되는데, 무리한 이제 쫓아내다가 이제 이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서 난입한 길보아의 기라줄루를 잘못해서 격추시키고 맙니다. 그 충격으로 좀 망연자실해진 버나지는 그대로 지구로 강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소데츠키의 위장 선박이었던 가란시엘과 함께 사막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사막에 불시착한 버나지와 유니콘은 이제 가란시엘에 회수가 돼서 함께 또 생활하게 되는데, 사막 한복판에 박혀버린 상황에 처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나지와 캡틴이 스베로와 진네만이 다른 지원 잔당군에 직접 도움을 청하기로 하죠. 사막을 건너므로써 잔당군과 교신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지훈이에게 연방의 본거지인 지구는 어떻게 보면 적지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 대신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정하게 되고요. 이 사막 이제 횡단에서 또 이제 버나지의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갖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네만에 대한 과거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진네만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사람을 죽인 것에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많이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것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길보아를 죽였던 것이 가장 크다고 해요. 이제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방황을 좀 했지만 이제 이런 진네만과 대화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는 계기를 갖게 되고, 이 사막에서 분투를 끝내 이제 버나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유니콘 건담의 다음 좌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로니 가베이와 또 이제 한 차례 마주치는 에피소드가 이루어지고요. 잠시 코가 좀 간질간질해서 이제 토닝턴 이제 공방전이 또 시작이 되죠. 이후에 토닝턴 공방전이 시작이 되고 이제 무차별 학살을 하고 있는 이 샴블러의 폭주를 목격한 버나지는 진네만에게 자신도 출격하겠다면서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진네만은 그 부탁을 받아들여주지 않죠.
그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억지로 몸싸움을 벌이면서 억지로 또 출격을 강제로 합니다. 자신이 이제 버나지의 고집에 결국 진네마는 유니콘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유니콘이 출격한 이제 버나지는 유니콘이 사령머신이 아니라는 각오를 다지면서 로니에게 이제 대화를 청합니다. 하지만 로니에게 이제 어떠한 대화도 통하지가 않고 이제 맨몸으로 샴볼로 앞에 나서서 그녀를 이제 설득하기까지 하지만 이렇게 설득하기까지 하지만 맨 마지막에 이제 커크스움의 죽음으로써 이것을 계기로 또 로니가 분노하게 되고요. 이제 폭주를 또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버나지는 유니콘의 엔티티를 다시 발동시키게 됩니다. 이 사이코피드를 열어서 정식적인 대화에 개입을 하지만 무언가의 의지가 계속 이제 대화를 방해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끝내 이제 버나지는 로니를 쏘라는 이 리디의 말에 쏘지는 못하고 있다가 리디가 결국 샴블로를 대신 격파를 하게 되고 버나지는 이 로니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티티도 끝나버리게 되고요. 리디는 갑자기 이제 또 태도가 돌변해서 유니콘 포획 명령을 받았다면서 버나지를 또 위협을 하죠. 이때 하늘에서 이제 검은색의 유니콘이 강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4화가 끝이 나게 되고요. 이게 5화로 넘어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이제 검은 유니콘이 버나지와 이제 리디를 습격하게 되고 여기서 맞서 싸웁니다. 버나지는 이미 뭐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뭐 간단하게 두 사람은 제압이 되고요. 이제 포획된 이제 버나지는 라카이람에 수용이 되고 이제 같이 정비하고 있던 검은 유니콘을 보고 또 놀라게 됩니다. 잠시 이제 안정을 되찾았지만 이제 검은 유니콘의 파일럿이 다름 아닌 마리다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하고 유니콘의 라플러스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다음 좌표를 제시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걸 본 버나지가 라플러스 시스템에 트랙을 걸어놔서 공문에 실리면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내다가 한참 뒤에 이제 또 브라이트 노아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브라이트가 말한 이제 건담을 타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다시 이제 미네바라고 자비 미네바를 구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브라이트가 이제 미네바 가루다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버나지는 이제 가루다로 이송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또 리디와 만나게 되는데 리디는 이제 버나지를 무시하죠. 이때부터 슬슬 이 열폭에 휩싸여서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이제 마리다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자신이 풀12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가란시엘의 이제 습격과 더불어서 이제 스베르와 진네만이 잠입하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제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마리다를 유니콘 건담으로서 다시 막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리다와 이제 버나지의 유니콘 간의 힘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엔티티를 발동하려는 것도 억지로 막으면서 끝끝내 이제 마리다를 끝까지 말리는 모습 보여주고 되고요. 여기서 또 미네바가 자신의 이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리디의 손을 잡지 않고 버나지를 믿고 뛰어내린 걸 발견한 다음 이제 그녀를 또 다시 구해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우주로 올라가기 위해서 넬 아가마에 합류하기 위해 가란실이 이제 지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추진력이 부족을 해서 약간 모자라게 됩니다. 이거를 유니콘 건담을 사용해서 이 케이저 테이블을 잇는 역할을 자처하게 되죠. 이때 사이코 프레임이 이제 녹색으로 공명을 하게 되면서 신기한 빛이 가란실을 또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가 싶었지만 이제 제너럴 레빌의 습격이 또 이어지게 되고요. 그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그 유니콘 건담의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이때 또 신한주와 이 안젤로와 풀프론탈이 나서서 이들을 또 구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시 또 미네바와 이 버나지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자, 아이고 마우스 스크롤이 잘 안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가짜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이 여기서 이제 서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런 전개가 이루어지고 자, 아이 스크롤이 잘 말을 안 들어서 자자자자자
이제 넬 아가마의 승무원들과 이제 이 소데츠키가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제 라플라스의 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풀프론탈에 대한 본래 목적을 또 듣게 되고요. 여기서 오드리가 풀프론탈 앞에서 이 라플라스 상자의 최종 좌표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때 오드리가 작중 처음으로 분노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마리다, 버나지에게 마리다가 찾아오게 되고요. 회복한 모습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여기서 사망 플래그라 다름없는 그 아이스크림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대화가 또 이루어지고, 버나지한테 이제 마리다는 현재 고민에 자신이 생각한 것과 모두 다름하게 나고 있다고 일축을 합니다. 이제 버나지는 마리다한테 격려를 받게 됩니다. 이후 이제 넬 아가마 승무원들과 에코즈의 넬 아가마 재탈환 작전이 또 진행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또 한번 함선안이 완전 엉망진창 뒤집어지고, 이제 풀프론탈은 이제 자신과 같이 가자라고 이제 버나지를 설득을 하지만 버나지는 이제 그의 생각과 이제 동요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와 대립을 딱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중간에 또 스크롤이 참 마우스 스크롤이 좀 좋질 않아서 지금 많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결국 결국 이제 풀프론탈과 나머지 일당들은 모두 탈출하게 되고요. 이제 남아있던 이제 버나지를 비롯한 이제 넬 아가마 승무원들은 이제 마지막 장소를 향해서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친구였던 타쿠야에 의해서 프라머가 이제 완성이 되죠. 유니콘이 프라머로 환장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난입을 하고 있던 이제 리디, 벤시의 정체를 또 발견하기 때문에 이를 발견을 해서 또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6화 맨 마지막에서 둘이 이제 격돌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6화까지 진행이 되고, 7화는 아직 에피소드 리뷰가 찍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캡처본으로 잠시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디의 벤시와 이제 맞닥뜨려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이제 마리다가 벤시에 탔을 때와 마찬가지로 리디와는 최대한 싸우지 않기 위해 반격을 하지 않고 이제 견제나 회피만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리디와의 제대로 된 싸움을 하지 않고요. 버나지는 모두가 리디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리디를 다그치죠. 하지만 NTD에 이제 이미 먹혀버린 리디는 자신이 유타입이라는 것을 듣고 분노하고, 이후 이제 마리다 크루스의 개입으로 리디는 이제 마리다가 맞게 되고, 버나지는 넬 아가마의 진로를 열기 위해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마리다를 뒤로 한 채 넬 아가마로 향하게 됩니다. 넬 아가마로 향한 버나지는 이제 프라모 유니콘의 무기류를 모두 사용해 가면서 소데츠키의 기체들을 거의 반파 전투불능 상태로 이제 만들게 되고요. 소데츠키의 기체들을 파괴하면서 뒤후 이제 등장을 헬로 자우포의 로젠주루를 보고 아군까지 쏘는 거냐면서 당황함을 감출 수 없어 합니다. 이제 그것도 잠시 이제 안젤로는 이제 사이코잼으로 유니콘 NTD를 봉인하게 되고, 버나지를 이제 궁지에 몰아붙입니다. 이때 이제 다른 전장에서 폭주한 리디가 마리다를 죽이게 되고요. 뉴타입적 감흥으로 이제 그거를 알아챈 버나지는 이제 크게 오열하면서 유니콘은 수치를 뛰어넘은 감흥파를 내보이면서 사이코잼을 이제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안젤로에 대해 환상을 보여주고, 이제 그 풀프론탈 환상을 봤던 안젤로가 자멸을 하게 되고요. 이후 이제 버나지는 리디의 상태를 보러 오고, 이제 마리다를 죽인 죄책감에 시달렸던 리디가 자신을 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버나지는 리디의 말을 무시합니다. 이때 이제 코비타 안에서 버나지는 울고 있었던 장면이 살짝 지나가게 되죠. 이후 이제 라플라스 계획 상자가 있는 곳에 다다르기 위해서 오드리번과 유니콘에 동승을 하고 콜로니 빌더인 메가라니카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드리한테 이제 상자가 지금까지 희생에 걸맞지 않은 거라면 이라면서 자신의 분노를 보이게 되는데, 오드리는 이제 그 버나지의 손을 잡아주면서 자신에게 돌아와 달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이제 버나지의 떨림이 멈추면서 이제 유니콘 쿠피트의 이 귀부인과 유니콘이 테피스트리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비스트 재단의 저택이 상자의 진짜 최종 좌표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자택으로 들어간 버나지 오드리는 사이안 비스트와 이제 처음으로 쭉 만나게 되고요. 이제 라플라스의 개에 대한 이제 여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이 두 사람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된 사이암은 이 두 사람에게 라플라스의 상자를 맡기기로 하죠. 물론 이제 풀프론탈이 등장을 해 상자를 가로채려고 하지만 사이암이 이제 방어 시스템으로 이제 풀프론탈을 몰아내고 버나지는 이제 프론탈과 이제 결판을 짓기 위해 오드리한테 돌아온다는 말만 하고 저택 밖으로 나섭니다. 그런 이제 버나지 앞에 나타났던 게 이제 거대 네오지용의 모습이었죠. 이제 버나지를 위기에서 구해준 게 이제 가엘창, 아까 이 전 셋에 있던 저 대머리 남자, 네, 저분이고, 이제 이 가엘이 위기에 처하자 버나지는 유니콘을 불러내서 이제 가엘에게 향한 빈풀을 전부 막아내고요. 이제 우주로 도망간 이제 네오지용을 쫓아서 원군으로 나타난 리디와 함께 이제 네오지용이 맞섭니다. 네오지용이 발현한 사이코 셔드에서 버나지와 프론탈은 우주세기의 역사와 우주의 끝을 보게 되고, 이제 프론탈이 내세우는 이제 허무, 공허에 대한 차가움을 이제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네오지용의 팔을 이제 숲깨기 힘으로 분쇄시키면서 유니콘 건담이 신한주 가슴에 손을 대서 이제 사람의 따뜻함을 프론탈에게도 전해주게 됩니다. 이제 프론탈은 이제 그 열을 부정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라란슨과 샤 아즈나블의 혼의 인도에 따라 이제 버나지한테 미래를 맡기면서 사망하게 되고요. 그 이후 이제 또 콜로니 레이저가 발사된 것을 눈치채고 리디의 벤시와 유니콘의 시드 3장, 유니콘 건담이 함께 이제 전면으로 나서서 메가라니카 전면에 사이코피드를 칩니다. 요걸로 이제 콜로니 레이저를 이제 막아내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이때 이제 버나지는 시간이 보이는 영역을 초월한 영역에 도달을 하게 됐다고 해요. 이제 영혼 육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건 이제 리디 혼자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콘과 동화된 버나지는 이제 무언가를 그리며 어디론가 향하게 되고 리디의 벤신은 그걸 쫓습니다. 유니콘과 동화된 버나지의 영혼이 유니콘에서 빠져나오자 그래서 카디아스 비스트의 혼이 붙잡게 되고 어린 버나지의 영혼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안은 뒤에 손가락 찔러진 메가라니카를 가리키게 되면서 오드리가 자신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고 다시 육체로 돌아와서 리디의 벤시와 함께 이제 메가라니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나긴 OVA 1화부터 7화까지의 쭉 기나긴 여정이 이루어집니다. 뒤 이야기로 한다 그러면 이제 라블라 4변 이후 이 에피소드 7편 이후에 메가라니카로 돌아간 유니콘 건담은 메가라니카와 함께 그대로 사라지면서 이 버나지와 미네바자미는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목성으로 갔다는 설과 지온공화국으로 귀환했다는 두 가지의 설이 있지만 연방이 이제 이 야프라스 상자 사건을 표면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건드리지 않는다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라는 결말은 공론으로 된 게 없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기나긴 여정 쭉 살펴봤고요. 이제 인물관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과 후편에 따라서 약간 저희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변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본다고 한다면 일단 미네바 라오자비, 오드리 번 대놓고 그냥 둘이 좋아하는 사이죠. 첫눈에 반했고 미네바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했었고 이런 모습을 미네바 본인도 버나지에게 끌리게 된 것 같습니다. 작중에 미네바의 정체가 밝혀졌음에도 유일하게 미네바를 이제 오드리라는 가명으로 계속 부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마도 이제 자비가의 후손이 아닌 그냥 오드리로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리다 크루스, 버나지와는 이래저래 인연이 참 많았던 여성이죠. 버나지와 처음 만났을 때 6탄전을 벌이기도 했고 유니콘 건담을 처음으로 기동했을 때도 전투를 벌이기도 했고요. 버나지가 소대측계 포로로 잡혔을 때 버나지의 감시역으로 붙어서 스페이드 노이드에게 지원이 갖는 의미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오드리를 제외한다 그러면 이제 버나지가 작중에서 가장 신경 썼던 여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결말은 이제 아쉽게도 마리다의 사망으로 되면서 또 마리다가 죽었을 때 이제 많이 분노하기도 했다고 해요. 소설판에서는 리디가 마리다 죽은 것을 분노해서 그 자리에서 벤시를 직격시키고까지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드리 다음으로 가장 이렇게 관심을 줬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디 마세나스,
리디와 달리 이제 버나지는 리디에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고 해요. 예, 첫 만남에서 뭐 건담을 조종했던 열등감을 느꼈던 것과 달리 버나지는 진짜 아무 감정도 없었다고 합니다. 후반부에 리디가 또 하나의 가능성이 지금 벤시를 다루게 되자 벤시에는 신경을 썼지만 리디 본인에게 그래도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도 있고요. 리디 자신도 이제 버나지의 모습을 깔보냐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리디의 열등감이 아닐까,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씩 언급이 되니 타쿠야 이레이와 미코토 바치, 타쿠야는 이제 버나지의 룸메이트로서 나왔을 뿐이고요. 단순한 친구관계, 미코토 친구관계이긴 한데 미코토 같은 경우에는 버나지에게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만 버나지가 일편단심 오드리 쪽인 것 같아서 참 아쉽게 됐죠. 이 타쿠야 이 친구로 인해서 유니콘 건담이 프라모 유니콘이 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풀 프론탈, 처음 이제 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계속 복수의 대상으로서 그냥 이러한 라이벌 대립 관계로서만 보여지게 되고요. 프론탈이 이제 버나지를 자기 편으로 회유하려고 시도는 해봤지만 이 둘의 사상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결국에 끝까지 대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이라고 보긴 했지만 이제 안젤로 자우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나지가 안젤로가 이제 음침하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 컸을 거라고 짐작을 했고 이제 일방적으로 안젤로가 버나지를 되게 싫어했죠. 프론탈하고 이제 중간에 얽히면서 버나지 본인은 이제 안젤로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이 없었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리디와 비슷한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안젤로가 일방적으로 이 버나지한테 열폭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구자 맥클, 군인 정신이 매우 투철한 인물로 그려졌고 버나지한테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을 찌르는 좀 차가운 인물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실상 이제 버나지를 되게 아들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의 정신적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을 줬던 인물입니다. 이제 버나지를 구출한 이제 무모한 작전에서도 버나지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그가 이제 신한주 앞에서 사망했을 때 그 분노로 인해서 엔티티가 강제각성하는 모습까지 나오는 정도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거의 스승과 가까운, 정신적 스승에 가까운 그러한 포지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스페로와 진네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막에 불시착한 이후 이제 망연자실에 있던 버나지한테 정신적 각성에 또 도움을 줬던 인물입니다. 살짝 이제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했고요. 그랬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접점은 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인물 관계는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탑승 기체, 유니콘 건담입니다. 지구연방 우주군 재편 계획인 UC 계획의 최종 단계로서 개발된 실험기고요. 우주세기 96년에 NY 밀러토닉스사의 그라나다 공장에서 극비리에 제조가 된 기체입니다. 사이코 웨이브에 반응하는 사이코 프레임으로 전신 구동식 내골격인 무버블 프레임을 구축을 해서 우주세기 최초로 풀 사이코 프레임 구조를 실현한 모비슈트죠. 사이코 프레임을 최초로 사용 것으로 알려진 이제 뉴건담과 사자비 같은 경우에는 콕핏 주요 부분과 이제 주요 구동계 일부에만 작용이 돼 있을 뿐이고 전신에 걸쳐서 사이코 프레임을 사용한 것은 이 유니콘 건담이 최초입니다. 여기 이제 바이오 센서처럼 파일럿의 뇌파를 읽어내는 사이코미 오퍼레이션 시스템인 NTD, 이 시스템에 의해서 매우 뛰어난 기체 반응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체였죠. 작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구르는 그러한 기체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프라모 유니콘으로 한번 개조가 되긴 하지만 이제 기본 베이스는 유니콘 건담이 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유니콘 건담이 되고요. 프라모 유니콘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츠키와 최종 결전에 대비해서 유니콘 건담에 될 수 있는 모든 무장을 장비한 모습이죠. 바란과 설계는 친구였던 타쿠야 이레이고요. 등과 다리, 팔에 이제 미사일 포트와 그네이드 런처, 빔 게틀링 등 총 17가지 무장을 장비를 했기 때문에 화력이 대폭 높아진 모습입니다. 보기에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무장 강화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전부 다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체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고요. 이 모습으로 이제 유니콘 모드와 디스토리 모드 변형 시에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러한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무장은 전부 리모컨 조작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인텐션 오토매틱 시스템 덕분에 파일럿이 적기에게 살기를 느낀 것을 어느정도 오토로 또 조준이 맞춰준다고 합니다. 이 중량 오버를 피하기 위해서 탄이 떨어진 무기는 바로바로 또 분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실드 위에 증가 장갑이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제 풀 웨폰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이 타쿠야가 제안한 설계 안에
풀 아머라고 되어 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풀 아머라는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또 이때부터 이제 버나지 링크스 U타입으로 각성을 해서 사이코 프레임이 이제 녹색으로 바뀐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자, 이렇게 해서 버나지 링크스 쭉 봤습니다. 소설가 이제 OVA로 등장한 기동사 건담 UC, 퍼스트 건담 시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우주세계의 다양한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보면서 참 독특한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는 줄 알았는데 밝혀지는 출생의 비밀과 유니콘 건담 그리고 또 미네바와 얽히면서 참 많은 고생을 했던,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주인공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건담 시리즈에선 지구연방이나 지온 쪽 소속 군인 쪽 계열로 많이 주인공이 배정이 됐는데, 이 버나지는 끝까지 어느 쪽 소속도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을 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시리즈와 다르게 좀 눈여겨볼 요소가 아닐까 싶군요. 참 개인적으로는 이 UC 이후 이 버나지와 이 미네바, 오드리의 행적을 다루는 게 간단한, 이제 후속편이 후일편이 좀 간단하게 하나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살짝 있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 스크롤 때문에 좀 버벅버벅 거렸다는 점 좀 죄송합니다. 이 스크롤이 이게 좀 잘 될 때가 있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요거 때문에 좀 당황했네요. 좀 진행에 좀 버벅했던 점 사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해 드리고 2주 뒤에 다시 또 다른 기체 인물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